자, 1단원 국어 배우는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국어 2단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자료를 활용한 발표라는 차시고, 당연히 이 이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발표를 하겠구나, 거기서 자료를 활용하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럼 자료가 뭔지, 그리고 자료 활용하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 가지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지가 꽤 많이 뻗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좋은 점인데요. 자, 이 자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글이 아니고 글 외의 다른 걸 말합니다. 글 외의 다른 것. 네,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 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다가 잘 그려질 수도 있지만 바다가 그림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바다의 느낌이 어떤지, 바다의 냄새가 어떤지, 이런 거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여기다가 바다 그림을 굉장히 실감나게, 네,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감나죠? 네, 돌을 던지지 말고요. 지금 바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바다 그림을 선생님이 색깔을 안 칠했네요. 색깔을 안 칠하니까 바다가 안 같았구나. 자, 색깔을 칠하니까 정말 바다 같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 그리니까 어때요? 진짜 바다 같죠?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바다라는 글 대신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사용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게 이번 단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네. 자, 그럼 이 자료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먼저 설명 간단히 할게요. 자료 사용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쉽게 이해되겠죠? 이 자료를 활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밌고, 다음 마인드맵에 재밌고 라고 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말로 적으세요. 재밌고 라고 쓰면 안 되고, 뭐 재미있게, 그렇게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생하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생생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료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적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종류가 있지 않을까. 사진, 그림, 동영상, 도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지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발표하는 자료에 들어가 있다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 것도 여러분들의 굉장한 능력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자료를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요. 자, 자료 제시 방법은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사진이어도 사진을 요만하게, 더 요만하게 크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크게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TV 화면에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발표할 때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 제시 방법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쇄물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발표할 때도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출력하거나 직접 손으로 적어서 나눠줘도 돼요. 그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인쇄물이라고 해도 크기가 작은 게 있고 크기가 큰 게 있죠. 얘는 작다라는 한자고요.
얘는 크다라는 한자어. 여기는 소, 대입니다. 자, 인쇄물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죠? TV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우리 반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로 발표 자료, 동영상 같은 거는 TV 화면으로 보여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더 크게 인쇄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것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보통 인쇄물 아니면 TV 화면. 이 방법도 있겠네요.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화면을 볼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도 요즘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시를 한다. 좋은 자료를 골라서 제시를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제시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잡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따라서 클래스팅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생각할 거예요.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복잡하게 되면은 한 화면 안에다가 그림도 넣고 이쪽에 사진도 넣고 여기 뭐 그래프도 나오고 여기는 막 노래 소리 막 이렇게 들려 나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처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료 갖고 왔는데 야,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러하대 라고 출처가 없이 그냥 막 말하면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모든 자료에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길면 안 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요. 동영상을 발표 시간이 5분인데 한 3분 동안 동영상만 보여줬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발표에서 뭘 얘기했는지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면 안 된다는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은 지금 오늘 자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료 활용, 발표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발표 방법을 할 때는 방법에는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좋은 점을 배웠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선택할까,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까 자료 제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 거가 유난히 길고 좀 어렵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같이 활동하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힘들긴 합니다. 힘든데 그만큼 발표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벌써 기대가 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했습니다.